과일에 독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세건강 위장병 전문의입니다. 4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과일이 몸에 좋다고 믿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과일 선택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선생님, 과일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과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만연하고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매일 목격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40대까지는 과일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가 기본입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상식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병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제 공복 혈당은 110이 넘었고 중성지방은 300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환자처럼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과일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다시 찾아보고 매주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력이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독성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완전식품이라고 부르고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여기지만 사실 바나나는 압축된 각설탕에 불과합니다. 바나나 1개에는 설탕 27g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사 티스푼에 해당합니다. 이는 콜라 1캔과 거의 같은 양의 설탕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42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이문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문호 씨는 평생 건강을 걱정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걷고 아침에 우유와 함께 바나나 2개를 먹습니다. 30년 동안 이 습관을 고수해 왔습니다. 바나나에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계항진과 호흡곤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인 6.15 나타났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지만 조금만 더 느렸다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60이라는 겁니다. 흰쌀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당뇨병이나 전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바나나는 매우 위험한 과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이 있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통풍을 유발하는 과일입니다. 포도는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데 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중 요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폐물이며 관절에 축적되면 통풍을 유발합니다. 66세 김창주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주 씨는 30년 동안 선장으로 활동하며 항상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많았던 그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그는 단 음식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간 근무할 때마다 포도 한 송이를 준비해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몇 달 후 발가락 끝이 가끔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패치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발가락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인 7 이하가 아니라 무려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창주 씨에게 통풍의 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지 않으며 과체중도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는 포도입니다. 결국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일을 하지 못했으며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아직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간을 유발하는 은밀한 폭탄입니다. 다른 당류와 달리 수박의 과당은 간으로 바로 이동하여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보통 약 9g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70세 새 최말수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말수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음식을 버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여름에 수박을 사오면 금방 먹어 치웁니다. 수박은 대부분 물이어서 상하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박을 반 개씩 먹고 하루에 한 개씩 다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고 했지만 그는 수박은 그냥 물일 뿐이니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가 싶어 소화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간 기능 검사인 ALT 수치가 480까지 올라갔거든요. 정상 수치는 40 미만인데 12배나 높았어요. 게다가 중성지방 수치가 800이 넘었습니다. 급성 지방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수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후 한 달 만에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꼭 드셔야 할 건강 증진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당분이 적고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당분이 1g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는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의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신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불 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 새 신경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있었고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60이 넘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도 중요하지만 식단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아보카도를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보카도가 뭐예요? 과일인데 맛이 없어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주자 그는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식 씨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 토스트에 바르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었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04로 35%나 떨어졌고 혈압도 150에서 90으로 130에서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도 3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경식 씨는 아보카도 덕분에 혈관이 재생돼서 지금도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1개만 먹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포만감이 3에서 5시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 혈관을 강화하고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블루베리 한 컵은 84칼로리에 불과하지만 비타민C, 비타민 K, 망간 등이 풍부합니다. 71세 윤회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최소 1권은 읽고 독서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읽은 문장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한 브레인 포그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문장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회진은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치매가 올까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평생 좋아했던 독서도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며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다행히 치매나 다른 뇌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과정이었습니다. 윤회진에게 블루베리를 소개했어요. 매일 80g 정도 냉동 블루베리 한 줌씩 먹으라고 했죠. 윤회진은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먹거나 간식으로 먹어요.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말할 때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읽을 때는 집중력이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2달째에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셋째 달에는 이전처럼 가족에게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독서 모임에 온 것입니다. 윤회진은 블루베리 덕분에 뇌가 되살아났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뇌 해마의 전류량이 증가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면역체계의 녹색 갑옷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 한 개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53mg 들어있는 반면 키위는 93mg입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악티나딘이라는 특수 효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E와 엽산도 풍부합니다. 64. 새 박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씨는 작은 회사의 CEO이지만 너무 바빠서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져서 매년 겨울 감기와 폐렴에 시달립니다. 어느 해에는 폐렴이 심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가벼운 감기에도 쉽게 낫지 않아 겨울에는 항상 기침과 콧물이 났습니다. 박상철 씨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비타민을 복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소개했어요. 매일 키위 하나씩 먹으라고 했더니 박상철이가 키위 먹는 습관을 만들어냈죠. 매일 아침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키위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가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계절이 바뀌면서 콧물이 나곤 했지만 그 해는 평소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와도 감기에 안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겨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키위를 먹기 시작한 후 2년 동안 감기에 안 걸렸어요. 박상철 씨는 키위 덕분에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며 지금도 매일 키위를 빠짐없이 먹는다고 합니다. 동료들과도 키위를 나눠 먹으며 하나만 먹어도 감기에 안 걸린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키위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백혈구 활동성이 40% 더 높았습니다. 또한 감기에서 2배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좋은 이 과일의 효과를 120% 높이는 5가지 실용적인 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유지하세요. 과일의 효과는 섭취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여 영양소 흡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과일에 함유된 효소와 비타민이 위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반면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들에게 같은 과일을 다른 시간에 먹으라고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식후에 블루베리를 먹던 사람들은 특별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아침 공복에 먹기 시작하자 정신이 확실히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둘째, 현명하게 쇼핑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신선도와 품질에 따라 영양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색깔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면 과숙이고 너무 옅은 녹색이면 덜 익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색깔은 짙은 녹색에서 연한 갈색입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도 살짝 부드러워야 합니다. 키위는 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었고 너무 부드러우면 너무 익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과일은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있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과일입니다. 또한 키위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익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껍질이 있으면 신선한 것입니다. 이 껍질은 블루베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코팅으로 갓 수확한 신선한 블루베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단하고 통통하며 색이 진한 블루베리를 고르세요. 세 번째로 좋은 조합입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가장 맛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증진과 블루베리의 비안토시아닌 흡수를 돕습니다. 요구르트의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녹색 채소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K와 비타민 A의 흡수를 높여 흡수율을 3에서 5배 높여줍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키위의 비타민C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우유, 떡, 빵과 함께 먹지 마세요. 이러한 음식은 혈당과 인슐린 쇼크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는 특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에서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불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1 헌신행동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여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70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규칙, 72시간 동안 3가지 독과일, 바나나, 포도, 수박과 모든 가공식품, 설탕을 완전히 끊으세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바나나를 먹는 사람들은 처음 이틀 동안 가벼운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갈증을 허기와 혼동할 때는 따뜻한 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우리 몸은 종종 갈증을 허기와 혼동합니다. 특히 단 과일을 먹지 않으면 입이 가득 차서 뭔가 먹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그런 욕구가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개 정도 드세요. 3가지 원칙을 따르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이 건강한 과일 중 하나를 드세요. 첫째 날은 아보카도 반 개를 먹고, 둘째 날은 중간 크기 블루베리 1개를 먹고, 셋째 날은 키위를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규칙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에너지 레벨, 소화 상태, 기분까지 간단한 메모라도 적어보세요. 72시간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분들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68세의 김영호 씨는 단 3일 만에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74, 새 이순자 씨는 평생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바나나를 끊고 나서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3일 코스를 완료하신 분들은 댓글로 3일 코스 완료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자세히 적어두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과일을 고르는 것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독이 있는 과일은 멀리하고 약이 되는 과일을 가까이 하세요. 혈관, 뇌, 그리고 면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날 변화보다는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일어날 변화에 집중하세요. 첫 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달라졌다고 말해 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본인도 놀랄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아침에 더 가볍고, 낮에는 더 활기차고, 밤에는 숙면을 취합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집에 있는 바나나, 포도, 수박은 버리고 시장에 가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을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